근호지? 근호는 혹시 공수 2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지? 두 번째 배우는 사람 대상으로 만든 책이거든? 자, 우리는 공수 2하고 대수를 진행을 할 건데 대수는 배운 적 없지? 우리 반으로 이번에 합류하는 두 사람이 근호하고 제왕이라는 두 친구가 올 건데 그 두 친구는 대수를 안 배웠거든. 솔직히 우리들 중에서도 대수 조금밖에 안 했잖아. 그래서 앞에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할 거야. 대수는 세 단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처음이 지수와 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마지막에 수열인데 뭐 다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배워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삼각함수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삼각함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을 할지 지수록을 먼저 나중에 할지는 그거는 이제 해보면서 생각을 할 거고 그 동안에 이제 근호하고 제왕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했다고 하는 그 지수록 앞부분 상용로그까지를 한번 좀 한 다음에 합류하게 할 거야.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근데 제왕이가 이번 주에 뭐 일이 있어서 못 온대요. 그래갖고 오늘하고 내일은 일단 오늘은 첫날이니까 뭐 내가 꽉꽉 눌러갖고 4시까지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진 않겠어.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거라고 효준이 때문에 길게 할까? 공수는 다음 주부터 먼저. 아니 오늘 공수하잖아. 이게 공수라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근데 일요일도 해요? 당연하지. 일요일 네? 그러면 일요일 수업 있는 거 정규 수업 아니야? 내일 바로 해요? 그래서 원래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둘 중에 하나는 공수를 하고 하나는 대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내일까지는 공수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일은 숙제가 오늘은 숙제 안 낼게. 오늘은 안 낼게. 첫날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나는 처음 수업하는데 내가 너무 매몰차게 하면 삐져갖고 엄마한테 나쁜 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안 낼 테니까 잘 듣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오늘은 꽉꽉 눌러갖고 4시까지 하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렇다고 너무 욕심이 과하면 꽉꽉 눌러서 해버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한 3시쯤 됐는데 안 끝나요?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냥 아무 말도 안고 있으면 내가 3시에 끝낼지도 몰라. 그건 알 수 없는. 자,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지금 2학년들이 배웠던 교육과정으로 나온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교육과정이 되면서 빠진 것들이 몇 개 있거든? 그것들도 같이 있다는 거야. 근데 빠져봤자 표현만 달라졌지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지. 차라리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게 낫다라고 싶은 것들. 대표적인 게 외분점. 이런 놈들은 알고 있는 게 나 차라리. 그래서 그냥 넣어놨다는 거지. 넣어놨다는 거. 자, 진행해 볼까? 그 놈은 내가 처음이니까 나 소개를 좀 해야 되나? 소개를 잘 못하는데 내일은 이런 사람이고 번호 알잖아. 내가 어제 문자 넣었으니까 번호를 알려주는 이유는 뭐 질문 언제든지 하라는 거야. 질문 언제든지 하라는 거고 우리 수업은 항상 촬영을 해. 그러니까 내가 뭐 저 칩을 막 안 갖고 오거나 저것이 고장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톡방에다 올릴 거거든. 복습용으로 보라는 거지 강제적으로 꼭 봐라는 아니야. 그랬더니 잘 안 보더라고. 어쨌든 복습용으로 올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이 시험 끝나고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했던 걸 해가고 선생님 몇 개 그걸 많이 녹여. 어쨌든 간에 뭐 상관없어. 잘 봤든 못 봤든 어쨌든 그냥 조사하는 거니까. 알았죠? 제 인생에서 제일 망한 시험이 이건데. 수업 때도 의미가 없어. 국영수 과사 한국사 저번에 적지 않았는데 중간고사 때 적었지. 국영수 과사 한국사 점수를 좀 적어주세요. 이런 거 같게. 그게 더 까이면 어떡해요? 그건 그냥 조심해야지. 나는 이 상대는 겠죠? 짧게 적어. 국영수 과사 한국사까지 점수를 적어주세요. 뭐 여쭤보세요. 이게 은혜가 이제 컨설팅을 어딘가에서 계속 받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들을 조사하는 건 어차피 성적표도 거둘 거고 할 건데 나중에 조사하는 건 성적 추이를 봐가지고 이제 뭐 적재적소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잖아. 상담할 줄 알잖아. 진로 상담. 국어쌤하고 연계시켜갖고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려고 이런 걸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성적표 거둘 거니까 나중에 대충 적어도 돼. 형식적으로 보는 거니까 내가. 정확하게 막 78.9 이런 거 적어 안 줘도 돼. 그냥 대충 적어도 돼. 수학은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아 형한테 보낸 게 형이 좀 더 봐. 이름 적어야지. 이름. 땡큐. 찬. 너 과학 쌤 국어랑 아니 국어가 아니고 한국사는 수학과 만점자가 없대요. 정규 수학이 만점이 없다고? 제로래요. 아니 태원이 말로는 지 친구만 해도 2명이 만점이라고 하던데? 서술에서 깔은 거 아닌가요? 서술하고 서술이요? 다 다르대. 서술이요? 일단 토탈 만점은 없대요. 이름 적어주세요. 이름 적어주세요. 수학이 좀 있어요. 화학도 완전 이게 한국사? 한국사는 아니고요. 국어 아니 국어랑 한국사 합쳐놓고 100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충 60점, 70점 나. 40에서 70 사이. 너무 폭이 크다 야. 네. 그래서 좀 올랐네 한국사. 30점대였는데 40점대로 올라갔네. 대단한데? 국어동이 원래 60점대인가 그랬지 않냐? 아니 그거 훨씬 좀 아 그랬나? 영어는 그만 내려가. 아 이거는 엄청 어렸어. 수학이 나빴다. 수학 제가 제일 잘 맞죠. 이게 잘 나왔어. 저 수학만 망한 것 같아요. 아니 2학년하고 3학년들은 100점짜리가 나왔는데 2학년도 100점이 안 나왔어. 아 정말. 태원이 1번 지금 너한테 모진 산수 다 틀리고 진짜. 1번 5P 5P 내가 틀렸었던 거 아니야? 5P 썼었어. 1번 틀린 사람 여기서 이 학원에서만 내가 지금 3번째야. 일본 그러니까 한 명, 그 3명 중에 한 명은 1번 틀릴 만한 애거든. 정말 잘 못하는. 지금 3학년이면 지금 안 다니지만 그런 애였고 나머지 2명은 정말 100점 맞을 수 있는 애들이 꼭 1번을 틀려고 그러고 2명이. 그 중에 한 명이 권태현이야. 근데 1번 틀렸어요? 권태현이 1번 틀리고 4개 틀렸는데 다 산수로 틀렸어요. 1번이 뭐더라? 90일 나눈 게 5인가 했는데 뭐 39인가 그랬었다던데. 아, 정이. 어쨌든 뭐 지난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해야지 앞으로. 2학기의 관건은 도형이지. 도형이야. 이 도형이 어떻게 나올지. 455에서도 도형 문제를 원 문제를 직선이랑 엮어가지고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시험에 내기도 하고 그랬어. 그걸 서술형으로. 작년 건 아니면 재작년에 그렇게 내기도 했다는 건 그만큼 도형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거든. 김포고는 두말할 거 없고 김포고는 뭐 그냥 죽여버릴 듯이 냈으니까 도형을. 그러니까 보통은 합답형이라고 하는 게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거 고르시오잖아. 보통은 기억 가지고 니은 풀고 니은 가지고 디귿 풀어. 보통이 합답형은. 근데 여기 김포고는 기억이 다른 문제, 니은도 다른 문제, 디귿도 다른 문제. 세 문제를 한 문제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3배는 걸린다는 거지. 작년까지는. 올해는 좀 많이 사람들이 착해져가지고 문제를 쉽게 내는데 알 수 없지 그거야. 도형은 또 알 수 없지.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요 공통수학 공수2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놈은 그러니까 뭐 단원에 대한 연계성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 지금 커리큘럼에서는 단원에 대한 연계성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그 전의 커리큘럼만 해도 이게 이제 단원의 흐름을 보면 이 함수를 중요시하니까 함수를 향해서 가는구나가 보였었는데 전혀 모르겠어. 이번 커리큘럼은 이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뭐 뜬금없이 행렬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1학기에 경우의 수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아. 우리 윤석열 씨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데 어쨌든 처음에 도형이 있죠. 도형이 있고 그리고 뜬금없이 집합이라는 것과 명제가 등장을 해. 세 번째로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것 두 개가 항상 고등 과정에서 맨 앞에 있었어. 왜냐하면 다른 놈들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수학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가 항상 맨 앞에 있었어. 1학년 과정에서. 근데 지금은 제일 뒤에 있어. 납득이 안 돼.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커리큘럼이야. 근데 뭐 그냥 암기로 가자는 것 같아. 그냥 뭐 개연성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암기로 그냥 다 때려 부셔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도형은 알다시피 좀 보통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좀 못해. 공간 감각이라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여학생들이. 보통 그렇다는 거지 여기 있는 두 사람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야. 그치? 도형 잘하잖아. 응? 잘하잖아? 잘 해야 되는 거지. 잘 해야 돼. 어쨌든 도형은 이제 그런 감각 같은 게 필요하고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을 비교해보면 남학생들은 도형 문제가 나오면 일단 막 시작해. 일단 들이대. 선도 막 그어보고 이렇게도 그어보고 저렇게도 그어보고 보조선 같은 거.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나와. 근데 여학생들은 보고 한참을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시작하니까 속도가 느려. 일단 들이대야 돼. 도형은. 고작 고등학교 1학년 도형밖에 안 돼. 일단 들이대갖고 알고 있는 상식들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원 같은 경우에 중등 과정에서 분명히 빠진 내용들이 있거든. 원과 비례라는. 빠졌는데 고등학교 선생들은 그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원래는 내면 안 되는 거지만 내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을 얘기할 때 그 내용도 얘기는 할 거야. 뭐 복잡한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중등 내용에서 좀 덧붙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거라는 거고. 그 다음 집합명제는 이제 반대로 여학생들이 좀 더 잘해. 말장난하는 거거든. 말장난. 그런 낚시질을 막 하는데 남자애들은 막 멀쩡히 낚여. 막 미끼도 안 걸었는데 막 낚여. 근데 여학생들은 엔간해서는 잘 안 걸리는데 한 번 걸리면 크게 걸리더라고. 말장난 하는 거야. 말장난. 그 다음에 함수는 이제 뭐랄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직선도 그러니까 1차 방정식, 1차 함수, 2차 함수 다 했었잖아.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함수를 또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그냥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인 형태. 기본적인 뭐 정의나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 뒤 마무리쯤에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다항식 형태가 아닌 함수들 두 개를 소개하지. 유리함수라는 거하고 무리함수라는 거 소개를 하고 끝나는 것 같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시작은 도형이죠. 도형. 가장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자, 우리 그 도형을 배울 때 예전에도 한번 배웠다지만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원이라는 거 알지?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4차원 도형 이런 거 알잖아. 그런 차원, 그러니까 수학적인 생각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0차원이라는 게 있고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데 수학에서는 3차원까지만 하는 거야. 원래는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변수가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0차원이라는 건 점에 해당되는 걸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점에 해당되는 걸 얘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점이 찍혀 있으면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거잖아. 있다 없다 정도밖에 알 수 없는.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도만 얘기하는 게 0차원에 해당되는 점에 해당되는 거고 1차원 이 점들이 모이면 이렇게 길이를 말할 수 있는 연결해보면 선분 같은 게 되지. 선이 된다는 거야. 요거는 선에 해당되는 거여가지고 길이 같은 걸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지. 요것들이 쌓이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쌓이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면이 되는 거지. 면. 요거는 뭐 평면도형 평면에 해당되는 거여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우리 단원에서는 요거는 평면좌표라는 형태로 배우게 될 것이고 요놈은 직선의 방정식, 요놈은 원의 방정식 형태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원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선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 좌표 평면에 해당되는 걸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입체가 되는 거지. 입체가 돼가지고 부피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여서 고등과정에서는 기하라는 놈에서 기하라는 책에서 입체 도형으로 3차원 공간을 배우게 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길이도 구해보고 형태를 얘기할 때 직선을 얘기할 것이고 그것들이 모여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보는 거지. 도형의 이동까지 생각하게 되는 단원이 공통수학 2에 들어있는 도형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놈이죠. 자,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게 평면좌표잖아. 평면좌표야.
말이 우리는 저 정도는 우리 종이 아니야. 평면이라고 이렇게 된 건데 일단은 뭐 점을 찍어가지고 이 점이 어디 있는지 관찰하는 건 중학교 때 했잖아. 중1 때. 그지? 그러니까 그런 순서상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 점들을 가지고 이제 뭐 길이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수직선상에서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AB라는 놈 뭐지? 참 AB 길이가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A, 왜? B 마이너스 A. B 빼기 A잖아. 뭐가 더 큰지 아니까 지금은 A와 B 중에 뭐가 더 큰지 아니까 B 빼기 A로 진행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C라는 놈이 C고 D라는 놈이 D인데 C, 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더 큰지 모르잖아. 뭐가 더 큰지 모를 때는 어차피 요거는 B 빼기 A는 여기 둘의 차이를 구한 거니까 뺀 거잖아. 뺀 건데 양수화 하려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지. 근데 뭐가 더 큰지 모른다면 그냥 빼. 근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냥 양수화 해버린 거지. 절대값 붙여갖고. 이러면 된다는 거야. 이러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좌표 평면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A가 있어가지고 x1, y1이었고 여기에 B가 있어가지고 x2, y2라고 했다면 요 길이는 그냥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만드는 거지. 요 길이가 저놈에 해당되는 x1 빼기 x2 절대값 씌운 거고 요 놈의 길이가 y1에서 y2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거잖아. 피타고라스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길이라고 한다면 루트 해놓고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방향은 필요 없지. 방향은 필요 없어. x끼리 뺀 거에 제곱에다가 y끼리 뺀 거에 제곱을 해버리는 거잖아. 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길이에 해당되는 건데 요 길이에 해당되는 거에서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솔직히 뭐 뒤쪽에 있는 대칭 이동을 해야지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로 물어보는 거 세 가지가 있거든. 주로 물어보는 거 하나는 여기 한 점 A가 있고 여기 한 점 B가 있고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그래갖고 AP, BP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A와 B는 정해져 있어. P는 안 정해져 있어. 움직인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AP 더하기 BP 그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 P는 움직인다며. P는 움직이니까 이제 우리가 움직여 보는 거지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움직여 봤을 때 P가 요 AB 선상에 있을 때 그때가 되게 짧겠지. 항상 최소값은 일직선을 생각하면 돼. 항상. 그러니까 요놈은 결국에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돼버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또 한 가지는 어떤 뭐 수직선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한 점 A가 있고 여기에 한 점 B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이라는 지금은 수직선으로 하는 건 쉽게 하려고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도형의 이동까지 다 했다면 이게 수직선이 아니라 어떤 직선일 수도 있겠지. 어떤 직선. 그 위에 한 점이 있어. 그래갖고 요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AP하고 BP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하나를 대칭 이동하잖아. 그래갖고 A'을 만들어서 마찬가지 일직선을 보는 거지? 그지? 그거는 알고 있던 거잖아? 그지?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니까 이 길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것보다 일직선이 짧다는 거지.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도 A'에서 B까지가 된다는 거지. 세 번째는 참 비슷하게 생겼어. A가 있고 B가 있었고 여기에 P가 있는데 요 길이를 보는 건데 지금은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요거는 자 여기서는 분명히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라는 게 있잖아. 분명히 요것도 루트 더하기 루트지. 얘도 루트 더하기 루트지. 하지만 얘는 루트가 없지. 루트가 있다는 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림으로 푼다는 거야. 그림으로 풀었잖아. 일직선 상에 있을 때, 일직선 만들었을 때 그림으로 푼 거야. 하지만 얘는 루트가 없어.
여기를 뭐 a, 0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 a에 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걸 찾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죠? 분명히 이제 알잖아. 좀 흐리멍텅하다 오늘따라. 그러나 네. 오늘따라 좀 흐리멍텅한 이유가 뭐야? 일찍 혹시 끝난다니까 슬퍼서 그래? 아니요. 그럼 방금 일찍 왔어요. 맨날 늦게 오던 거 오늘 한번 빨리 왔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아니 저는 9시에 어쨌든 이놈은 식으로 푸는 거라고. 이건 식으로 푸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학교 시험에서 나올 법한 걸 얘기하는 거야. 말고도 많이 써 내용은. 하지만 그냥 학교 시험에서 나올 법한 것들만 얘기한다면 마지막이 요거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근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었는데 여기에 P가 있었는데 이제는 AP 빼기 BP 요놈을 절대값을 딱 씌워놓고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다 더하기였는데 얘만 빼기지. 그죠?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걸 본 적 있는 사람? 한 번째 나한테 공수 2를 했던 우리 서윤 씨하고 미스터 손은 봤어. 투를 했어요. 아니 자기 스토리로 했거든. 지난 겨울방학 때. 안 했다고? 전 진짜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혁준이는 안 했는데 분명히. 준이 그때 다른 반이었어. 겨울방학 때. 두 사람 나랑 수업했거든. 나랑 저 자기 스토리로 공수 2를 했거든. 아 제철 쌤. 나는 기억 못하고 세세쌤은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처음 봤을 수도 있어. 수빈도 처음 봤나? 빼기? 제곱하는 소리가 아니지. 이것도 루트 빼기 루트인 거 아니야.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더하기 루트나 루트 빼기 루트를 구하라고 하면 그놈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식으로 구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림으로 구하라는 거야. 그림으로. 이거는 뭐 시험 때가 되면 또 하겠지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네 가지라고.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이게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A에서 B까지가 가장 긴 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A에서 B까지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B에서 P까지가 가장 긴 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었는데 B에서 P까지가 가장 긴 변이야.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것보다 짧아야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삼각형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놈이 가장 긴 변이라고 본다면 같아도 되는 거지. 삼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짧아야 되지만 셋 중에서 가장 긴 변은 얘라고 본 거야. 근데 삼각형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본다면 같아도 되는 거지. 그잖아? 요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얘가 넘어가면 BP 빼기 AP 이게 AB가 되는 거야. 양수화하는 거라며 절대값을. 양수화하는 거라며 양수화. 지금은 BP가 더 긴 변이라고 했으니까 BP 빼기 AP가 된 거지만 어차피 이거랑 숫자는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랑. 양수화한 거니까. 그렇다면 최대값은 AB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여기에 P가 있을 때가 얘 빼기 얘 해가지고 요 길이가 요 놈의 최대가 된다는 거지. 지금은 여기에 P가 있을 때.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말하는 게 AB가 된다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살짝 얘기해서 이거는 뭐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안 나오겠지만 김포고를 제외하고는 안 나올 거야. 김포고를 얘기하는 이유는 김포고 프린트에는 학교에서 프린트 주잖아. 거기에는 있을 수도 있는 내용. 삼각형이 있어. 한 점 P가 들어있어. 요놈과 요놈과 요놈 세 개의 그러니까 AP하고 BP하고 CP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현민이는 그 뭐야 중딩 때 그 과고반에 있어갖고 뭔가 좀 경치 같은 익숙한 거 문제긴 한것 같은데. 해봤을 거 아니요. 그리고 전문 용어로 하나 있잖아. 멋진 이름. 멋진 이름 하나 있잖아. 파스칼 포인트라고 들어봤나? 파스칼 포인트? 뭐예요? 파스칼이 원점이라 했던 것 같은데. 파스칼의 파스칼 점? 아 파스칼이 아니라 페르마 포인트. 페라가 보인다 알아요. 페르마 포인트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결론만 얘기할게. 결론만. 나중에는 내가 풀어줄 거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페르마 포인트 요각과 요각이 전부 120도 있대. 왜냐면 이게 120도가 돼야 하나를 이렇게 요놈을 이렇게 다 돌려. 그러면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이건 나중에 이건 아마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건데. 페르마 포인트라는 것도 있다는 거 정도만. 그냥 그래도 학교 수업이 아니고 학원 수업인데 뭔가 달라야지. 그렇지 않아? 뭐 교과과정 아닌 것들은 그냥 구경만 시켜줄 거야. 구경만 시켜줄 거야. 시험이 알고 있으면 편하다 싶은 거는 내가 알려주겠지만 페르마 포인트 같은 거는 뭐 그걸로 안 풀어도 되거든. 절대값 여러 개 있는 걸로 풀어도 돼. 그래서 내가 절대값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던 거잖아. 그지? 그런 걸로 풀면 되니까 페르마 포인트 그런 이름은 멋있지만 몰라도 돼. 몰라도. 어쨌든 지금은 요거야.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일단 있으니까 여기 있는 옆에 문제들을 몇 개 풀고 그 다음 것들을 나가고 뒤쪽으로 풀게. 1번 보자고. 1번 거리 가지고 할 수 있는 1번을 보면 A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A, -1 그다음에 B라는 게 있어가지고 -1,4 사이 거리를 구해봤대. 사이 거리를 구해봤어. X끼리 뺀 놈 제곱 그리고 Y끼리 뺐더니 5잖아. 제곱하면 25거네. 그게 5루트야. 이게 루트 50이잖아. 그러면 이게 25란 소리지? 그치? 제곱 뺐더니 25가 되는 수면 뿔마 5겠지. 뿔마 5. 그래서 A 더하기 1이 뿔마 5인 거니까 A로 따지면 4거나 -6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별거 아니잖아요. 양수 A 구하랬으니까 4겠죠. 그 다음에 2번 A라는 놈이 -1,2였고 B라는 놈이 2,1이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A, B라고 했는데 이것이 Y는 2x 더하기 1 요 위에 있대. 그 말은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B라는 애가 2A 더하기 1인 거고 A에서 P까지 길이와 B에서 P까지 길이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루트 있을 거니까 이거는 제곱할 수 있잖아. 제곱해서 똑같잖아. 그래서 뭐 AP의 제곱을 만들어 보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고 B 빼기 2의 제곱이고 BP의 제곱이면 A 빼기 2의 제곱이고 여기는 B 빼기 1의 제곱이겠지. 마지막에 넣자고. 마지막에. 처음부터 넣지 말고 마지막에 넣자고. 그래서 왼쪽에도 A제곱 B제곱 오른쪽에도 A제곱 B제곱 왼쪽에 5 있고 오른쪽에도 5 있지? 그러면 남는 거라고. 이거만 남잖아. 그래서 넘겼더니 6A가 되고 넘겼더니 2B가 되구나. 그래서 3A라는 놈이 B가 된 거예요. 근데 B가 2A 더하기 1이거든. 그래서 3A라는 놈이 2A 더하기 1 된다는 거니까 A가 1이고 B는 3이겠구만.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지. 2A 더하기 3B를 구하래. 2A 더하기 3B면 11이겠지. 그 다음에 3번. 을 보면은 A라는 점이 3,2 B라는 점이 -1,4 C라는 점이 5,6이어가지고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 길이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X끼리 뺐더니 4거든 16 Y끼리는 2거든 루트 20 나왔고 그 다음에 AC를 구해보면 X끼리 빼니까 2네 4네 5 일단은 2등변 뭐였지?
일단은 이등변 뭐였고 BC도 한번 구해보면 BC는 제곱해서 뺐더니 36과 3의 루트 40이구만. 그러니까 이거는 AB하고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4번이 이제 아까 했던 놈을 살짝 A 빼기 1의 제곱과 B 더하기 1의 제곱과 루트 A 빼기 6의 제곱과 B 빼기 11의 제곱이거든? 루트 더하기 루트잖아. 이거는 계산하라는 게 아니지. 그림으로 풀란 소리라고. 루트 더하기 루트. 그러니까 이놈을 해석을 할 때에 얘는 A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1,-1 움직이는 P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A, B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6,11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A에서 P까지 길이하고 B에서 P까지 길이를 더했을 때의 최소값 구하라는 소리네라고 해석하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A가 있어가지고 1,-1이고 여기에 B가 있어가지고 6,11이라고 생각을 하면 움직이는 점 P 이렇게 연결된 거 이거의 최소값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P라는 애가 선분 AB 선상에 있을 때지. 다시 말해서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길이만 구해버리면 X끼리 뺐더니 25 Y끼리 뺐더니 144구만 13 나오는 거지. 52, 14 그죠? 그 다음 5번 A는 마이너스 2,5 B는 4,1 그 다음에 P가 X축 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X축 상에 있으면 Y좌표가 0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갖고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구하래요. 이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진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2의 제곱과 25 A 빼기 4의 제곱과 1이어가지고 이게 2A 제곱되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빼기 8A 그러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고 4하고 16이니까 20에다가 46이냐? 맞겠지? 그래서 이 차함수로 뭐라는 거지? A가 1일 때 최소값 44가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 과정에서 증명하라는 게 많이 있을 텐데 도형편에서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해가지고 그냥 막 통으로 증명하라고도 내기도 하는 파푸스라는 사람 알아? 파푸스라고 들어봤나? 중선 정리는 들어봤잖아. 그지? 요거는 그 중학교 때 했던 내각의 이등분선 그놈하고 유사한 모양이니까 두 개를 한 세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A, B, C라는 월급반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박찬 씨, 찬 중선이 뭐예요? 중심에 있는 선. 중심에 있는 선? 삼각형이 중심이라는 게 있어? 선의 중심에 딱 선의 중심에 딱? 혹시 전라도 사람이야? 선의 중심에 딱 뭐 그게 뭔 말이야? 나는 뭐라 해야 되지? 뭐 수직이 드문 선? 아니요. 이게 딱 나뉘어줘요. 효준아 준비하고 있지? 네. 중선이 뭐야? 한 한 변을 변을 똑같이 두 두 변으로 변까지는 2분의 뭔 소리 하는 거야? 중선이 뭐야? 아니 소연이 중선이 뭐야? 저요. 삼각형을 응. 똑같은
넓이로 나눠? 같은 뭐라고? 맞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맞다고. 맞긴 하지 않나? 짠 나눴더니 두 넓이 같으면 중선이라고? 그것도 얘기하는구나. 그러네. 꼭지점을 지나면 각을 이등변해요. 아이 가게 이등분선이랑 다르다고 내가 했잖아. 이거 뒤지게 외웠었는데. 자 중선 그러면 아니 찬찬찬 무게중심이 뭐야?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의 중심이라고 하면 때린다. 그 삼각형의 무게의 중심이라고 때린다고. 완벽하게 딱 아니 저거랑 중선 정리가 그 무게 중심에서 중선 뭐라는 거야? 아니 이게 딱 지나가면은 이게 딱 그러니까 한 변의 그렇죠. 점과 삼각형은 대응. 세 개의 꼭지점이 있고 세 개의 변이 있지. 꼭지점을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면 세 개의 꼭지점이 있는 거고 세 개의 대변이 있는 거지. 바라보고 있는 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요 놈을 중선이라고 부른다. 제가 말하는 게 좀 연병하네. 그래갖고 무게중심은 이 중선 3개 나올 거 아니야. 이 세 중선의 겹점. 그게 무게중심이지. 이제 중선이 요거라고. 중선 정리를 배웠는데 중선이 뭔지 몰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말로 그러니까 저라도 사람이야. 거시기요.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중선 정리가 있고 여기를 M이라고 할게.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거든. 내각의 이등분선. 중학교 때 한 거여갖고 이렇게 A, B, C라는 삼각형이 있다면 이제는 각을 쪼갠 거야. 여기를 D라고 한.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지. 하나는 변을 쪼갠 거고 하나는 각을 쪼갠 거잖아. 그러니까 둘을 세트로 기억하자는 거야.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를 D라고 한 거야. 그러면 중선 정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더니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중선 정리야. 중선 정리. 그 다음에 이놈 각의 이등분선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면 중학교 때는 이 대각선을 곱하면 똑같다지. 그게 더 쉬웠, 그게 더 중요했어. 중학교 때는 값을 구하라고 할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요거 A, D하고 B, C를 곱하면 똑같다. 하지만 고등과정에서는 이것도 중요한데 얘와 얘의 비율이 A와 B의 비율이 C와 D의 비율과 같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위에 게. 내한 거, 외한 거, 한 거. 요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고등과정에서 밑에 거. 내각의 이등분선을 했으면 외곽도 있겠네. 외곽의 이등분선도 알잖아. 나이키. 나이키 알지? 기억하잖아요. 나는 올챙이로 배웠거든. 이렇게 올챙이가 이렇게 커브 트는 모습처럼 보여갖고 올챙이라고 배웠는데 내 기억에는 너네가 나한테 나이키라고 했어. 아니 병아리라는 병아리. 그러니까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 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라고 친 거야. A, B, C. 이게 외곽이잖아. 요 각을 이렇게 샥 이등분한 거지. 하고 여기를 D라고 했어. 그랬더니 나는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요거와 요거의 비율과 같다 해갖고 올챙이라고 배웠거든. 병아리라니까요. 이게 근데 CT 이로 너네는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요거와 요거의 비율과 같다 해갖고 나이키라고 하더라고. 병아리예요. 아무리 봐도 병아리는 아니잖아. 왜 병아리야? AC랑 CD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A, C와 CD를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만들고 A, B의 앞에 뾰족하게 불 만드는 병아리.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어 이걸? 와우. 중학교 때 겁나 똑똑했네. 병아리예요. 병아리야. 아무튼 다리도 뭘로 기억하든 그려주는 나 씹을 뭘로 할줄 기억하든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어쨌든 외곽의 이등분선도 있다는 거지. 잘 안 나와 외곽은. 외곽은 잘 안 나와. 왜냐면 내각이 저거랑 유사해 갖고 둘이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세트로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거든. 증명은 겁나 쉬워요. 좌표 평면으로 옮겨가지고 여기가 M 되게끔 만드는 거야. 여기가 B라고 치고 여기를 C라고 치고 어디 한 점 A를 잡아가지고 요렇게 연결해갖고
여기를 a, b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c, 0 여기를 c, 0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요 길이 a, b의 제곱을 만들어 보면 a 더하기 c의 제곱과 b 제곱이 되고 요 길이 a에서 c까지의 제곱을 만들어 보면 a 빼기 c의 제곱과 b 제곱이 되는 거지. 두 개를 더하면 a 제곱도 2개, b 제곱도 2개, c 제곱도 2개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bm 제곱은 그러니까 a에서 m까지의 제곱은 당연히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b에서 m까지의 제곱은 그냥 c 제곱이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거 2배를 했더니 요거랑 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효준이하고 혁준이 같은 경우는 요거랑 유사한 거를 중학교 시절에 했지 않나? 스튜어트 정리라고? 저 그걸 더 썼었어요.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있는데 별 의미 없어. 과거였나? 별 의미 없어.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빨리 풀기가 왜냐하면 좀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저 A, B, 그러니까 B, C를 1대1로 내분한 점이지 이미. 중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뭐 3대1, 뭐 3대2 이런 식으로 쪼갠 1대1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게 스튜어트 정리인데 어차피 증명은 얘랑 똑같아. 정말로. 외우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겁나 중요하면 바로 그냥 쓰겠지만 한 개도 안 중요하거든. 안 중요한 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지는 말자는 거야. 그냥 그런 1대1이 아닐 때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 좀 똑똑해 보이기는 하잖아. 수업 중엔 안 할 거라는 거. 별 의미 없으니까. 문제로 나올 거야. 문제로 1대1이 아닌 경우를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그때는 중선 정리를 바탕으로 해갖고 풀어보면 돼.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6번을 해버린 거지. 6번을 해버린 거야. 6번을 해버린 거야. 6번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얘기할 건데 근호야, 내가 우원쌤은 수업을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좀 뭐랄까 좀 소란스러운 사람이거든. 괜찮아? 우원쌤에 비할 때가 될까요? 아 우원쌤도 소란스러워? 맞아요. 그래? 아 그럼 다행이네. 야! 나도 소리 질러 가끔씩. 주로 효준이하고 찬이한테만 질렀는데 나도 가끔 소리 질러. 정자는 사람은 아니야.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얘기해 봅시다.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건데 일단은 옛날에는 저 외분점에 대해서 이제 뭐 m 대 n으로 쪼갤 건데 m이 더 클 때 n이 더 클 때 그런 그딴 얘기들까지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어쨌든 외분점에 대한 내용은 빠졌으니까 그런 식의 복잡한 구성은 없을 거야. 그런 식의 복잡한 구성은 없을 거고 대신에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외분점이라는 걸 표현해 줘야 되니까 외분점 말을 안 쓰고 외분점이라는 걸 표현해 줘야 되니까 문제 내는 놈들이 조금 빡칠 거야. 좀 빡칠 거고 당연히 빡침이 느껴질 테니까 문제를 보고 해석이 조금 힘들 거야 우리가. 분명히. 하지만 해석해내야 되는 거지. 그냥 외분점이라고 해버리면 쉬울 걸. 그걸 이름을 빼버렸으니까 내분점으로 설명하다 보면 그런 표현이 너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놈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내분점이라는 놈은 선분이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고 치면은 안쪽에서 M 대 N으로 쪼갠 놈을 얘기하는 거지. 내분점이라는 거. 뭐 한자어니까 안에서 쪼갰다, 저건 밖에서 쪼갰다는 의미지. 외분점은. 그러니까 밖에서 쪼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건데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x2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할게. 그러면 지금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놈들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림을 그려줬다는 건. 그래서 A에서 P까지 길이하고 B에서 P까지의 길이가 m 대 n이라고 한 거니까 길이를 써보면
x에서 그러니까 xp의 길이는 x 빼기 x1이라고 할 수 있고 bp의 길이는 x2에서 x를 뺀 거겠지? 그게 m 대 n이야. 내항과 외항을 생각을 해보면 m에다가 x2 빼기 x 여기 n에다가 x 빼기 x1 x끼리 묶어보려고 요놈하고 자리를 바꿨어. 자리를 바꿨더니 오른쪽으로 넘겼다고 생각을 하면 m 더하기 n의 x가 될 것이고 저기는 mx2 더하기 nx1의 형태가 나온 거지. 그래서 내분점 x라는 놈은 m 더하기 n분의 mx2 빼기 더하기 형태가 되는 이 모양이 내분점이지. 복잡해.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야. 복잡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눈으로 하려다가 많이 틀려오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로 하려다가 암산하려다가 수식 자체가 좀 복잡하고 크로스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되어 있는 거잖아. 반대로잖아. 반대로. 이렇게 곱한 거잖아. 반대로 곱한 거기 때문에 좀 헷갈린다고. 순간적으로 실수 한번 해가지고 숫자가 달라져 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렇게 써놓고 공식에다가 일일이 대입해서 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봐. 괜히 머리 쓰려다가 실수하니까. 뭐 이게 좌표평면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A라고 쳐갖고 x1, y1이고 여기가 B여가지고 x2, y2였다고 친다면 요 놈을 연결해서 m 대 n으로 쪼개는 여기를 P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지. 왜냐면 삼각형은 직선이기 때문에 닮았잖아. 여기도 m 대 n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 y쪽도 똑같아. 여기도 m 대 n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P의 좌표는 저 모양이 그대로 와가지고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으로 구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내분점. 그리고 이제 외분점을 얘기할 건데, 그다음 외분점은 밖에서 쪼개는 거거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고 여기를 M 대 N으로 쪼개는 점, 요거를 외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바깥쪽에서 쪼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표현이 외분점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가 만약에 M'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Q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B라는 애가 AQ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그냥 외분점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외분점 공식을 알아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차라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x2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생각을 했다면 A에서 Q까지의 길이하고 B에서 Q까지의 길이가 M 대 N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내항과 외항을 쓸 건데 요거는 x 빼기 x1이고 요거는 x 빼기 x2가 되고 이게 m 대 n이거든. 내항과 외항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mx 이렇게 되고 x 빼기 x1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x를 구해보면 이제는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의 형태로 내분점과 똑같은 모양이야. 근데 사이에 부호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게 졸라게 어렵고 요거랑 엄청 달라. 그러면 알 필요 없어. 근데 똑같이 생겼다고. 부호만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그냥 같이 기억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문제에서는 외분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지만 우리가 풀다 보면 외분점으로 생각해서 풀어야 더 편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냥 외분점 공식을 알아버리면 훨씬 빨리 푼다는 거지. 알았죠? 마찬가지 좌표평면으로 간다면 좌표평면에서의 외분점을 구해보라고 한다면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 m 빼기 n분의 my2 빼기 ny1의 형태로 구한다는 거야. 몰라. 왜냐면 뭔가 하나가 빠지면, 그러니까 어떤 교과 과정에서 뭔가 하나가 빠지면 빠진 첫 해에는 미련을 못 버리고 그거를 다르게 변형해서 문제를 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차가 지나면 귀찮아. 바꾸는 게. 그래서 사라져 버리더라고.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식 자체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문제 내는 걸 좋아했어. 근데 외분점을 빼버렸어.
그러면 이걸 또 저렇게 변형해서 말하기가 좀 귀찮아. 근데 우리 때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2, 3년 뒤가 됐어? 그러면 바꾸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안 내버릴 수도 있어. 정말. 근데 하지만 우리는 삼수, 사수 할게요? 안 할 거잖아. 그잖아.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요. 새로운 교과 과정의 첫 해인 사람들 항상 손해봐. 항상. 어쩔 수 일찍 1년 빨리 태어나든가 했어야지. 그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 거 못 받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수능하고 살자는 거지. 이게 어쨌든 내분점이라는 것과 외분점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요거를 이제 활용한 게 여기 A라는 점이 있었어. x1, y1이었고 짠 가가지고 여기 B가 있었어. x2, y2였는데 이 둘의 중점을 구하래. 중점이라는 건 1대1로 내분한 거지. 그지? 그래서 중점이 돼버리면 그냥 두 좌표의 평균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지? 평균처럼 보이는 거지. 평균 얘기하니까 나오는 게 이제 무게중심이잖아. 삼각형 ABC가 있어. 요놈은 x1, y1이라고 치고 요놈은 x2, y2라고 치고 요놈은 x3, y3이라고 하자고. 그랬을 때 요놈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라며. 무게중심. 그리고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지. 그제?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이거 둘의 평균일 거야. 그놈하고 A를 2대1로 내분한다는 내분 공식을 써보면 결론적으로 세 좌표의 평균이 돼버린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7번이야. 7번. A라는 점은 7,1이고 B라는 점은 마이너스 3,6인데 AB라는 놈을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고 외분하는 점이 있대. P하고 Q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PQ의 중점을 구하라는 거야. 일단은 무식하게 하고 나중에 좀 편리한 걸 얘기해볼게. 일단 P를 구해야지. 3대2야. 내분점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3대2로.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1을 만들어 놓고 A, B니까 B 먼저. B가 지금 마이너스 3,6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A는 7,1이잖아. 요렇게 나는 이렇게 해. 나는. 근데 뭐 개인마다 그 사람들마다의 좀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써.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안 헷갈리려고. 항상 내분점, 외분점 나는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 눈으로 안 해. 실수하니까. 그러면 계산해보면 요거는 5분의 5지. 5분의 20이네. 그래서 1,4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가운데 부호만 반대라며.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 A, B니까 B 먼저 마이너스 3,6 그리고 7,1 이렇게 해놓으면은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분자가 마이너스 9 빼기 14 마이너스 9 빼기 14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18 빼기 2 16이지. 이렇게 된 거야. 요 두 놈의 중점을 구하래. 중점. 그러니까 둘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11, 10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게 복잡한 계산을 뭐 어찌 보면 3번 한 거지. 중점은 뭐 쉽게 구하는 거지만 3번 한 거야.
지금처럼 내분점과 외분점이 나오면 이제 외분점에 대한 내용은 빠졌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분점과 외분점을 같이 말할 때가 있거든 문제에서.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머리를 좀 써갖고 복잡한 계산을 3번 하지 말고 한 번만 하자고. 뭔 소리냐면 생각해보는 거야. 생각해보는 거. 자,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에 A가 있었고 여기에 B가 있었어. 일단은 3대2로 내분한다는 거니까 5등분 하는 거지. 5등분. 하나, 둘, 셋, 넷, 5개로 쪼갰어. 그래갖고 그 중에 여기가 P야. 그지? 3대2로 쪼갠대. 외분점으로. 3대2. 3대2거든? 3대2야. 3대2야. 그러면 요게 1에 해당되는 게 5칸이잖아. 여기 10칸이 있다는 거 아니야? 10칸? 여기에 Q가 있는 거지. 총 12칸의 가운데를 구하라는 거지. 그지? 6칸에 해당되는. 이것들의 가운데 대입점 내다고 쳐. 6칸, 요게 6칸이라는 거지? 6칸? 그럼 여기에 여기 2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요거잖아. 그렇다면 요 놈을 바로 해석하자는 거야. 얘는 A까지는 여기가 4칸이니까 9칸이지. B까지는 4칸이지. 9대 4네. 요 M이라는 놈은 A, B를 9대 4로 내분한 점인 거지. 그래서 한 번만 계산이 된다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3대 2라서 숫자가 좀 더러운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좀 9대 4처럼 좀 더럽게 나온 거야. 일반적인 놈들이었다면 9대 4처럼 더럽게 안 나왔을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8번. A라는 놈은 마이너스 2,5고 B라는 놈은 5,-1이었는데 A, B를 A 대 1 빼기 A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 내분. 했더니 이게 일사분면이래. 일사분면. 일사분면은 X좌표도 Y좌표도 양수지. 그래서 이거 만들 거예요. A 더하기 1 빼기 A분의 A 더하기 1 빼기 A, 컴마 A 더하기 1 빼기 A분의 A 더하기 1 빼기 A를 해놓고 A, B를이니까 B 먼저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 5가 되는 거지. 분모는 다 1이잖아. 분모는 볼 필요 없겠지. 분자만 생각을 해본다면 5A 7A 빼기 2가 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더하기 5가 되는 거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A의 범위는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7분의 2보다는 크고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6분의 5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범위를 구하려니까 요거겠지. 그다음에 9번. 답이 솔솔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좀 재미가 없어. 시끄럽긴 한데 재미가 없어갖고. 자, 9번이야.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B라는 점이 3,2였을 때 AB의 연장선상에 3배의 AB를 했더니 2배의 BC가 되는 거예요. 점 C를 구하래. 그리고 A라는 놈은 양수래. A 더하기 B 구하라는 거거든. 이 놈은 지금 분명히 A, B와 BC의 비율이 2대 3이라는 거지. 그래야지 내항과 외항 곱해가지고 저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여기에 A가 있었고 여기에 B가 있었어. A에서 B까지가 2고 B에서 C까지가 3이야. 2대. 이렇게 3일 수 있지. 마찬가지 2대. 이렇게 3일 수도 있잖아. C1과 C2라고 하자.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두 가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2여. 왼쪽으로 가버리면 X좌표가 음수 나오겠지? 오른쪽으로 가야 양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C1만 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뭐 해주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C라는 놈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B라는 애가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지. 그걸로 얘기할게. 그걸로. 그러면 3,2라는 놈은 2대 3으로 내분해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 해놓고 A, C들이니까 C 먼저 여기 A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5분의 2A 빼기 6, 5분의 2B 빼기 3이거든. 요게 3이래. 그러니까 2A 빼기 6이 15야. A 여기 그렇지? 2분의 21. 그 다음에 이게 2요. 그러니까 2B 빼기 3이라는 게 10이야. B는 2분의 13이라고? 그러나? A랑 B 더하면 2분의 34니까 17? 아니 내 것도 답이 없어갖고 답이 뒤에 있거든. 뒤에 답 있어? 부러워서 9번. 맞네. 그러니까 답이 더러우면 자기를 못 믿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10번이에요. 여기 밑에 13번까지 하고 좀 시작할게. 겁나 많이 났고. 자, 10번. A는 마이너스 2,3이고 그 다음에 B는 A, B고 C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4, A 빼기 1인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했대. 무게중심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2요. 무게중심은 세조합표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세조합표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이놈은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2B 더하기 4, 3분의 3 더하기 B 더하기 A 빼기 1 여보잖아. 그래서 요놈이 3이라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A 빼기 2B 더하기 2가 마이너스 6이고 그러니까 A 빼기 2B가 마이너스 8이라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 A 더하기 B 더하기 2 이게 6인 거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4지.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12 B가 4 A는 0인데 B 빼기 A 구하래 4겠지?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11번 여기서부터 이제는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11번 평행사변형이요. 아주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참 많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쓰려고 하는 건 여기가 ABCD라고 하면 A좌표가 7,8 B좌표는 0,5 C좌표가 4,-1 D좌표를 모르는데 이걸 구하래. 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뭐 대변끼리 길이가 같다. 뭐 이웃한 각끼리 더하면 180도. 뭐 대각끼리 똑같다.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지금 쓰라는 건 대각선끼리 연결을 하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인 거지. 그러니까 대각선들의 중점끼리 일치한다는 소리지. 대각선의 중점끼리 일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AC의 중점을 만들어 보면 AC의 중점이 둘 더해서 반 쪼갤 거니까 2분의 11, 2분의 7이잖아. 그러면 BD의 중점도 일치할 거라는 거. BD의 중점도. 그러니까 2분의 A, 2분의 B 더하기 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11이고 B는 5가 아니라 2라는 소리지. 이렇게 찾는. 그냥 이거는 이런 유형인 거지. 평행사변형. 마름모 나올 수 있어.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러니까 마름모가 나오면 문자가 더 있을 거야. 그때는 이제 마름모는 매변이가 똑같잖아. 변의 길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마름모는 대각선끼리 수직이지.
그 수직인 관계를 이용해서 기울기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내각의 이등분선 나왔거든.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걸 구하래. 그냥 대충 그래. 대충 그려.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라고 쳐. 여기가 지금 5,1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여기가 2,5야. 요 각을 이렇게 탁 쪼갰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과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AB의 길이를 구해봐야 돼. AB의 길이 봤더니 12하고 5니까 13 나오지?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의 길이를 봤더니 3하고 4니까 5 나오구만.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5야. 그럼 여기도 13대 5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건 요 D라는 거는 BC를 13대 5로 내분한 점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이제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D라는 놈은 13 더하기 5분의 13 더하기 5가 있을 것이고, 컴마 13 더하기 5분의 13 더하기 5가 있어가지고 BC니까 C 먼저 2,5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또 D라는 놈은 18분의 26 빼기 35 마이너스 9 18분의 65 빼기 20 45지. 그래서 D는 마이너스 2분의 1, 9로 나누니까 2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랬으니까 2겠죠. 그래 더하래 2겠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이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얘기하나? 우리를 이 도형편에서 가장 괴롭히는 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원방이 아니라 13번 같은 형태로 말하는 글씨가 안 써주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거든. 자취의 방정식. 자취가 흔적 말하는 거지. 흔적. 눈 왔을 때 막 걸어가면 자기 흔적 보이잖아. 그게 이제 원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직선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2차 함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찾으라는 거지. 그 식을, 그 모양을 찾으라는 거여서 지금은 1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체 방정식은 이제 도형의 이동까지 다 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구하라고 하는 흔적이 있을 거야. 그 놈을 P라고 줄 거라고. 그리고는 그 구하라고 하는 놈을 항상 문자인 x, y로 둬. 그래갖고 그 x랑 y로 되어 있는 식을 찾으라는 소리야. 결국에는 그렇게만 풀면 돼. 그렇게만 풀면.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P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위를 움직이는 점이래. P라는 애가 여기를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A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0,2가 있었던 거야. AP의 중점을 구해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AP의 중점 이거를 Q라고 했을 때 Q를 구하래. 그래서 Q를 x, y라고 이거야. P는 저 위의 점 A, B라고 하자고. 그러면 요 Q라는 x, y는 분명히 지금 요것들 2분의 A 더하기 0하고 2분의 B 더하기 2라고 볼 수 있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요 놈을 x라고 했으니까 A는 2x지. 요 놈을 y라고 했으니까 B 더하기 2가 2y. 이렇게 되는 거지. A와 B는 이 직선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얘를 먼저 할 거 아니야. 저 A와 B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라는 거야. 항상 이렇게 푼다고. 항상. 그러면 결국에 이제 대입했다고 치면 2y 빼기 마이너스 2에다가 2x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넘기면은
2y라는 놈이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고 이게 아니잖아. 3이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저게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점의 자취인 거야. 이런 식으로 풀게끔 만들어주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놈은 자취의 방정식일 거라고. 좀 쉬었다 합시다.